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더 뉴 아이오닉 6입니다. 신형 아이오닉 6는 약 3년 만에 부분 변경으로써 배터리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공기 저항 개수가 낮아지면서 전비가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는 주행 관련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서 운전이 조금 더 편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롱레인지의 프레스티지 트림, 또 20인치 휠과 AWD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신형 아이오닉 6는 외장 컬러를 유광 5가지, 무광 2가지, 총 7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차량의 컬러는 신규 컬러예요. 트랜스미션 블루 매트라고 기존에 없었던 컬러이기 때문에 신선한 느낌이 들면서 이게 오묘하게 블루와 그레이의 그 중간 컬러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전기 차량인 6N의 느낌도 살짝 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슬림하게 변형이 되면서 주간주행등과 헤드라이트 분리형이 탑재가 됩니다. 제가 우측에만 깜빡이를 켜뒀거든요.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됩니다. 이는 기존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범퍼 디자인도 부분 변경답게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N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단부에 거의 다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서 고성능 느낌을 지향하고 있고요. 전면부의 액티브 플랩은 듀얼 모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기 흐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형 아이오닉 6는 휠을 18인치와 20인치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20인치 휠 사양입니다. 그리고 N라인이 아닌 롱레인지로 보았을 때 타이어는 현재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전륜 기준으로 타이어 스펙은 245에 40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공력 디자인들이 전면부와 측면부, 후면 곳곳에 들어가 있고 또 휠 같은 경우도 새롭게 디자인이 된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력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라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아이오닉 6라고 레터링이 별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포인트들도 상당히 귀엽게 느껴집니다. 충전 포트는 후방부 조수석 뒤쪽에 위치합니다.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원형이 약간의 타원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롱레인지 기준으로 84kW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서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약 18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800V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또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후면부에서는 이 위쪽에 있는 돌출형 스포일러가 삭제가 되면서 기존에는 여기가 위쪽에 하나 스포일러가 더 있었거든요. 다만 이게 배선 정리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브레이크 등은 위치가 구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뿔뚝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공기 저항 개수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싶고요. 대신 그 아래쪽에 덕테일 스포일러가 길이가 조금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예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방식은 기존하고 동일한 픽셀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요. 또 방향 지시등도 순차 점등식이 전면부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이렇게 후면부에는 순차 점등식은 아니고 일반적인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약간 더 스포티한 요소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N라인하고 구별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스포일러 쪽에 위치합니다.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고요. 기본 용량은 401리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형 세단하고 비교했을 때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넓진 않고요. 특히나 배터리, 모터 때문에 플로어가 좀 더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 자체도 넓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큰 짐을 싣고 내리기에는 살짝의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안쪽에는 이렇게 시거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할 일은 없겠지만 이쪽에서도 무언가에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법규가 바뀌면서 트렁크 리드 쪽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짠! 더 뉴 아이오닉 6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신형은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총 4가지 중에 실내 컬러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블랙 라이트 그레이 투톤입니다. 그러니까 시트는 거의 베이지, 그레이 정도의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센터를 포함해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 곳곳에는 또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쁩니다. 예뻐요.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시트는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되면서 시트 퀼팅 파이핑 모양도 살짝 달라집니다. 다만 이게 위쪽에 요 아이오닉을 뜻하는 4가지 이 픽셀, 요 포인트를 제외하면은 시트 퀼팅 파이핑은 다소 밋밋한 편인 것 같아요. 운전석 쪽은 기존 아이오닉 6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많이는 없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소폭의 디자인 포인트를 제외하면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또 전방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과 물리 버튼도 기존 아이오닉 6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이 센터 중간부에 보시면은 100W의 C타입 충전 포트가 2개가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충전 속도도 좀 더 빨라졌기 때문에 이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한국에서 좀 더 좋아진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변화는 이 센터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형상 자체가 약간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윈도우 버튼들이 중앙부에 있었지만 신형은 이렇게 운전석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열선과 통풍, 그리고 오토홀드나 이 360도 뷰 등을 볼 수 있는 버튼이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리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널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더 안락하게 변화되었거든요. 핸드폰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안쪽에 컵홀더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답게 이렇게 센터 곳곳에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미끄럼 방지가 되거든요. 다만 이게 기존도 동일하긴 했었는데 이 패널이 약간 반투명입니다. 혹시 제 손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반투명인데 고급스럽진 않아요. 이 패널은 추후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어 트림도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디자인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패턴이라든지 소재가 살짝 변경이 되면서 약간의 신형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또 지금은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야간에는 이 무드램프가 이 안쪽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입체적인 패턴과 만나면서 굉장히 예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6는 밤에 봤을 때 더 예쁜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썬루프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썬루프는 이렇게 이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일반적인 썬루프와 비교했을 때 와이드 형식이라서 답답하진 않지만 이게 쿠페용으로 루프가 깎여 있다 보니까 파노라마 글라스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만 들어가도 개방감이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선바이저도 이렇게 램프가 있지만 수동으로 켜야 됩니다. 근데 다른 현대차도 그런데 제가 지금 룸램프를 켜놨잖아요. 이걸 닫으면은 위치가 오묘하게 이 플라스틱이 얘를 닫아주거든요. 이거 봐요. 다시 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꺼집니다. 오묘한 위치의 선정.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오닉 6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1열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은 상태인데요. 고랬을 때 제 레그룸은 이게 지금 제가 찍고 있어서 이게 안 되는데 하나, 둘, 한 2뼘 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루프도 쿠페 형태로 깎여 있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는 다 좋은데 2열 이 루프 공간이 좁아서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탑승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키가 165고 그냥 일반적인 체형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기준으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 GMP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다 보니까 4륜구동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센터턱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전기차에서 4륜구동을 선택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내연기관은 어쩔 수 없이 이 중앙부에 샤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센터턱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5인승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중앙에 사람을 태우기가 굉장히 난감한 차량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들은 플랫하게 플랫폼이 들어가고 그 아래쪽에 배터리가 깔리기 때문에 센터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륜 구동임에도 이렇게 아주 플랫한 바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가 더 넓어 보입니다. 2열 에어벤트와 함께 1열에도 동일한 이 100W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 C타입 충전 포트가 2개가 들어갑니다. 아래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또 실내 V2L도 지원이 됩니다. 실내 V2L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잠금이 되어 있어서 열진 못하는데, 잠금을 열게 되면은 실내 V2L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에는 1열과 다르게 앞쪽에 약간의 포켓이 추가가 되면서 무엇을 놓기에는 애매하긴 하지만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요. 근데 2열 좀 아쉽다. 이 도어 포켓이 있긴 한데 컵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닝이 별도로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기본 각도 자체가 편안해서 그런지 이렇게 뒷자리에 타고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고! 짠! 저는 더 뉴 아이오닉 6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트림의 AWD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AWD 시스템과 함께 20인치 휠 조합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440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더 뉴 아이오닉 6는 롱레인지 EWD 18인치 기준으로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1회 충전 시에 562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대 전기차 중에서 가장 긴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싱글 모터가 아닌 듀얼 모터 들어가 있고 휠도 제일 큰 20인치가 들어가 있어서 1회 충전 시에 440km인 게 살짝은 아쉽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배터리는 67%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65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클러스터에 보면은 이게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게 미니멈과 맥스를 표현해 주는데, 미니멈 같은 경우는 278km, 맥스는 439km를 갈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배터리가 지금 100%도 아니고 67%밖에 안 차 있는데 맥스 최대치로 뽑았을 때 438km면은 사실 엄청난 주행 가는 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약간 이제 정체가 풀린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랬을 때 주행 감각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급스러움을 지향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에 아이오닉 6도 주행 감각이 안락하고 포근해서 택시라든지 아니면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는 차종이었는데요. 신형은 여기서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출시가 되는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시트 포지션이 처음 타게 되면 뭔가 많이 낮은 거 아닌가? 좀 약간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출시되는 신차의 대부분은 크로스오버 장로 조금 있고 대다수가 SUV 차량들이고, 거기서 완전 극소수가 세단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세단이 시트 포지션이 이렇습니다. 저도 맨날 신차를 타다 보니까 SUV를 많이 타서 그런 거지, 일반적인 세단하고 비교했을 때 시트 포지션이 아이오닉 6가 특별하게 불편하다든지 특별하게 너무 낮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혼자 촬영을 나와가지고 세상에 데시벨 측정기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운드로만 느껴주세요.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실내 소음은 요 정도가 됩니다. 조용하죠? 그리고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근데 창문이 되게 빠르게 내려가요. 전기 모터가 좀 빠릅니다. 자,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오, 일단 저는 최고 트림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옆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도 아이오닉 6가 실내 정숙도가 좋았거든요. 조용했습니다. 근데 신형 페이스 리프트된 더 뉴는 좀 더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형 아이오닉 6는 도어 웨더 스트립을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를 살짝 열면은 이 안쪽에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재질 이런 거의 형상을 조금 더 좋게 시켰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윈도우를 다 닫았을 때 뭔가 외부 소음을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도 옆에 지금 포터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외부 소음이 거의 안 들립니다. 거의 안 들려요. 거의 체감상으로는 얘가 세그먼트로 봤을 때 중형 세단이거든요. 근데 준대형 세단을 탄 것처럼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조용해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더 크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2 시스템에서 이렇게 가속할 때 나오는 사운드가 조금 불쾌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신형 아이오닉 6는 P2 시스템의 흡차음재를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4배 정도 넘게 흡차음재 도입을 더 많이 시켰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들어오는 P2 시스템에서 나는 소음들을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흡차음재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속할 때 나는 소음들이 거의 안 들립니다. 거의 안 들려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좀 이질적이거든요. 내가 가속을 하는 건지 감속을 하는 건지 정차를 하는 건지 달리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안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형 아이오닉 6는 이 뒤쪽에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스포일러가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리어 부밍음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요거는 뒷자리에 앉았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AWD, 싱글 모터가 아닌 듀얼 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달라요. 출력이 다릅니다. 롱레인지 EWD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225마력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듀얼 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환산 시에 320마력의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5배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출력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구형에도 있었어요. 근데 신형은 뭐가 다르냐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바람 소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임을 조금 줄여든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끄고 다녔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강하게로 세팅을 해뒀습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인 후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와! 짐이 날아갔어. 뒷자리에는 짐이 날아갔어. 야, 이 사운드 이거 뭐지 이거? 와, 약간 제트기 탄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가속 말고 감속할 때 있잖아요.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다시 달려보고 브레이크 잡아볼게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풋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오는 사운드가 좀 더 다이내믹하고 조금 더 스포츠성이 느껴집니다. 와, 그리고 이게 지금 듀얼 모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가속을, 풀가속을 딱 밟으면 와,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박치기를 하면서 미친 듯한 토크감을 훅훅 내주고 있습니다. 어머머머. 그래서 아이오닉 6는 N 라인도 있고 진또배기 고성능 전기차인 N도 있잖아요. 6N. 근데 기본 라인도 AWD만 추가하면 뭔가 좀 이거 고성능 전기차를 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좀 밟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AWD를 넣으시면은 사실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전기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와 전비 타협이 되시는 분들만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신형 아이오닉 6는 스마트 존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면 있잖아요. 탑승자가 어디에 앉았는지 좌석 감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이 있는 쪽에만 공조 시스템을 내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아까 전까지는 조수석에 공조가 나왔거든요. 야, 근데 안 나와 지금. 너무 가까운가 얼굴이? 오, 대박이다. 아니 이게 스마트 존을 누르니까 진짜 탑승객을 인지해가지고 탑승객이 있는 부분에만 공조 시스템을 쏴줍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지금은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신형 아이오닉 6의 선의 능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기어비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하고 가볼게요. 앞에 지금 불법 주정차. 간신히 연속을 밟지 않고 간신히 왔습니다. 간신히.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사실 뭐 엄청 높게 잡혀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승 중인 더 뉴 아이오닉 6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전후면의 범퍼 디자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장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신형 아이오닉 6에는 저마찰 U 조인트가 스티어링 휠 쪽에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아이오닉 5N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들어감으로써 조향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다라고 합니다. 다만 방금처럼 완전 저속에서 좁은 구간을 이제 핸들링을 했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한 고성능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크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방에 선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아이오닉 6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야 지금 완전 날렵해. 대박. 이렇게 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 방금처럼 곡선 구간이 깊은 구간일 때 그러니까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 차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탁탁 와줍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와 차가 한 몸이 되어서 코너를 돌아 나간다 라고 느껴지는데요. 보통 이 정도 감각을 느끼려면은 고출력 또는 고성능 차량을 타야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6는 대중적인 브랜드의 대중적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6N 아니에요. N라인 아니에요. 그냥 노멀 모델인데도 이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는 EWD가 아닌 AWD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채택한 차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구동력 배분에 있어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무게도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약간 무거워지긴 합니다. 근데 다만 모르겠어요. 이 U 조인트가 아이오닉 6에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조향 감각은 5N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딱 틀었을 때 이게 4륜 구동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핸들을 틀기 전부터 차가 먼저 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민첩하고 날렵합니다. 다시 한번 딱 핸들을 틀었을 때 진짜 무게 배분도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좌우 구동력 배분과 함께 무게 중심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성능이 아닌데 고성능을 지향하는 차량들처럼 굉장히 이 차체의 밸런스가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저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사양이잖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코너 구간이라든지 급 조향을 했을 때 조금 더 좋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들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 클러스터에 보면은 AWD를 추가하게 되면은 구동력 배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얘는 후륜 기반의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링을 조금 급하게 했을 때 여기 전방에 보시면 거의 5대5 배분으로 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행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후륜 기반의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는 후륜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후륜 기반의 4륜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들과 비교했을 때 5대5를 많이 가주려고 지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볼 겁니다. 여태까지는 스포츠 모드로 다녔다가 지금은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신형은 뭐가 달라졌냐면 스무스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시승 행사에서도 잠깐 느꼈었는데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보통 전기차들은 엑셀링을 급하게 하면은 즉각 토크감과 함께 차가 뿅 하고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운전자 입장에선 즐거울 수 있지만 동승객들은 멀미가 납니다. 그리고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엑셀링 조금 급하게 밟아볼게요. 밟습니다. 급하게 밟은 거 맞아요. 급하게 밟은 거 맞는데 전기차에서 급하게 밟는 느낌보다는 내연기관은 보통 이렇게 급하게 밟으면은 RPM을 쭉 써주다가 이제 거기서 한번 업시프트 가고 저 RPM에서 다시 또 고 RPM으로 가면서 뭔가 훅 치고 나가진 않거든요. 엄청난 뭐 슈퍼카가 아닌 이상. 근데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처럼 급 엑셀링 이렇게 밟더라도 천천히 꾸준하게 가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사실 약간 답답할 수가 있어요. 일반 모드로 다니다가 스무스 모드로 바꾸면.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동승자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스무스 모드로 다니시면은 멀미라든지 불편한 요소들을 거의 못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신형이기 때문에 차로 유지 보조 2와 HJ2가 들어가 있어서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내비 기반이긴 하지만 진출입로, 곡선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얘가 지능적으로 보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내비를 찍어 놓은 상태거든요, 목적지를. 그래서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 다만 요거는 빌트인 캠 2를 넣으셔야지 나옵니다. 아무튼 증강현실 내비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최첨단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핸들에 손을 놓은 상태인데요. 그리고 주변에 차가 간헐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핸들에서 손을 잡으시오. 이제 뜹니다. 이때 탁! 그립 감지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그립 감지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는 차들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키면은 분명히 잡고 있는데 핸들에서 뭐 핸들을 손을 쥐세요라고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똑바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립 감지 시스템은 그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좋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차선 변경 보조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핸들은 손을 살짝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요랬을 때 알아서 이렇게 가줍니다. 이게 클러스터 상에도 보여주긴 하지만 전방에 HUD가 있거든요. HUD는 이 차선의 점선인지 실선인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의 차들도 애니메이션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켰을 때 방금 제가 이게 자동 차선 변경을 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을 컬러로 표현을 해줍니다. 보기 쉽게 민트 색깔? 약간 라임 색깔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주행보조 기능들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신형 아이오닉 6는 전륜에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을 시키고 또 댐퍼를 최적화되게 튜닝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또한 기능 통합형 드라이브 엑셀과 함께 주파수 감응형 쇼거쇼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안 좋은 노면에서도 고른 승차감을 구현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포장이 잘 돼 있는 도로를 갔는데 포트홀 구간 이렇게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나갔을 때 물론 저는 20인치 휠을 달고 있어서 노면의 소음들이 운전자에게 물려 퍼지긴 합니다. 물려 퍼지기는 하지만 간헐적으로 포트홀이라든지 땜빵이 있는 구간 또는 크랙이 있는 구간 이런 데를 갔을 때 노면에서 안 좋은 이런 자잘자잘한 진동, 요철들을 하부에서 최대한 걸러주려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형 아이오닉 6를 타게 되면은 굉장히 컴포트하고 안락한 하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 이음새 구간 이런 데를 갔을 때도 정말 편안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근데 이러한 세팅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땜빵 구간이라든지 포트홀 구간을 갔을 때 잔여 진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물렁물렁하게 하체를 세팅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얘는 주파수 감음형 댐퍼 들어가 있고 하이드로 부시 들어가 있고 또 최적화 튜닝을 통해서 안 좋은 노면에서도 고른 승차감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말랑한 하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노면에서도 꽤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인치수의 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타이어 편평비가 좁아지니까. 근데 20인치 휠을 달고 있는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면은 승차감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상급의 위치예요. 그리고 마침 또 방지턱을 넘었을 때에도 20인치 휠인데 이 정도 승차감이면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륜, 후륜 모두 39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평이한 수준의 공기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요거는 구형 아이오닉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 공도에서는 사실 승차감이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뭐 땜빵 구간, 맨홀 구간 요런 데를 지나갔을 때에는 확실히 구형보다 잔여 진동을 잘 잡아줘서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비와 주행거리 정보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배터리는 60%가 차 있고요. 제가 아까와 다르게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310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에어컨을 끄면은 317km까지 갈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또한 전방의 클러스터에 보면은 제가 주행한 거리에 전비가 나와 있거든요. 현재 리터당 7.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박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시승 중인 롱레인지의 AWD의 20인치 조합은 복합 전비가 4.8kg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7.2kg가 나오다 보니까 엄청난 겁니다. 야, 구형도 사실 전비가 잘 나왔는데 신형은 더 잘 나옵니다. 더 잘 나와요. 자, 이렇게 더뉴 아이오닉 6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프렁크는 14.5리터로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V2L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에어백은 7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KNCAP에서 89.9점으로 1등급, IHS에선 2025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무상 수리는 페이스리프트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그래서 더뉴 아이오닉 6 어떠냐? 일단 주행 가는 거리가 현대 전기차 중에서 가장 깁니다. 롱레인지 EWD 18인치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562km를 인증을 받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00-700km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구형과 비교했을 때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트림이 삭제가 되고 트림은 총 3가지가 운용되면서 평균 50만 원가량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스탠다드는 서울 기준 4,100만 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하고요. 롱레인지는 4,300만 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시승 차량이라서 고를 수가 없었지만 제가 만약 더뉴 아이오닉 6를 구매를 한다면은 롱레인지가 아닌 스탠다드를 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탠다드도 1회 충전 시에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437km를 인증을 받았지만 여기서 연비 주행을 좀 더 잘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5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하고 또 가격대가 서울 기준으로 4,100만 원대부터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형 아이오닉 6는 스탠다드도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